3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재 앞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들의 집회성 기자회견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 앞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지 마라라는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에 쓴 보라색 두건은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여성이어서 겪어야 했던 온갖 차별과 성폭력을 토로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낮 12시를 넘겨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피켓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손팻말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당연한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살인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즐기는 거는 너무 좋고 책임은 지기 싫고 이게 바로 잘못된 사회풍조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심판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찬반 양쪽 모두 세과시를 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재판관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헌재의 두 번째 판단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쪽에선 이번엔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선 절대 안 된다, 결사저지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처벌법에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낙태의 권리만 주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성과 아이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3월 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엔 오늘 고용노동부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성평등 보고서를 냈는데 여성 임금 평등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전 세계 주요 32개 나라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관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5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제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난해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을 포함해 모두 2,146곳입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면서도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이행 촉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입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입니다. 이커머셜 업체 가운데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명단에 포함됐고 대학교 가운데는 경남대학교가 여성 고용 개선에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깨기로 악명을 떨쳤던 유성기업은 여성 고용 개선에도 문제가 있어 명단에 포함됐고 금융업 쪽에선 현대하이카 손해사정과 흥국생명보험이 여성 고용 개선에 소극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중해제약, STX엔진 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50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 대상 사업장에 기존 종업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기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32개 나라의 남녀 소득 자료 등을 분석한 성평등을 향한 도약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비율이 평균 남성은 4.7%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여성 근로자 비율이 35.3%로 조사 대상 주요 3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4.3%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업업에선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사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병보석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신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병으로 인한 어떤 보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제 그 이 전 대통령이 뭐 코골이나 탈모 증상의 어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져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뭐 코골이 보석은 아니냐 이런 비아냥되는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밝힌 그 보석의 사유라는 것은 이제 충분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점을 이제 기점을 앞두고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보석을 불허가하더라도 불과 지금 며칠인가요? 그 43일 후에는 그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조금 다소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해 주는 것이 낫겠다. 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부가 좀 여러 조건을 다른 것으로 보이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지를 그 논현동 사저 그 자택으로 제한을 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접견을 이제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통신이나 외출도 불가하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석을 통해서 만약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인들과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 진술을 서로 짜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외부 직계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와는 이제 접견 및 통신을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지금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 보석 허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처음에 이제 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1심에서 그 형량이 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고육책으로 이렇게 조건부 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거는 뭐 좀 이해는 가지만 조금 아쉽죠. 네, 그렇다면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달이 있으면은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 보석을 신청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자충수 아니냐. 만약에 한 달 기다리면 어차피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전에 이렇게 보석 허가 신청을 했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앵커께서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 얘기는 그 하루가 1년 같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서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은 좀 뭐 합리적인 그런 신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유죄 징역형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반인들은 이제 만약에 보석으로 나갔다가 유죄 선고가 되면 바로 또 구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그 재판부에 조금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보석을 통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을 좀 충분하게 40여일 이내에 반드시 끝내지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유죄가 되면 그때 다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마찬가지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난 1월 24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또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는 중요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구속 사유가 지금 현재에 해소되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보석 허가를 이제 불허한 것입니다. 네. 뭐 일단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의 전현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사흘 만의 결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지난 5일 추가 기소한 전현 법관 가운데 현직 법관은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2명은 지난해 12월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일찌감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재판 업무 배제 결정이 난 법관은 나머지 6명입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조희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렇게 6명입니다. 재판 업무 배제라고 했는데 형식은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습니다. 사법연구를 수행할 장소는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서울법원 청사에 근무할 경우 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오며 가며 부딪힐 수 있는 등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유례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기소 여부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법관으로 통보한 66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 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7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어제 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노조의 일갈입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비위 연루 법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기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이고 성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형욱의 일을 다룬 흠음 신서에 적은 글입니다. 흠음 신서의 흠음은 삼가고 또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게 비단 재판뿐만이겠습니까? 비법관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만사의 도리와 순리대로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해바라기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돼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권익 실현을 돕게 됩니다. 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선 경찰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과 성차별적 제도 문화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주시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청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청렴 컨설팅은 권익위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을 진단해 기관별 반부패 대책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3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